이번 시간에는 한국인 입양인 캠프와 한국 입양 아동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홀트 입양아 캠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홀트 입양아 캠프는 다문화 및 국제 입양아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고립감을 느끼는 감정을 비교적 안전한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캠프 당시 매일 약 1시간 동안 정체성, 입양, 인종 관련 질문에 대한 그룹 토론도 진행되는데요. 이 캠프의 장소는 오레건주 코베트, 위스콘신주 윌리엄스베이, 네브라스카주 웨슬랜드, 뉴저지주 서세스 등입니다. 캠프 무궁화는 북캐롤라이나주 롤리에 위치한 한국 문화 캠프입니다. 이는 한국 입양아들을 위해 개최됩니다. 이 캠프는 1995년에 호두리 캠프로 시작되었고 1996년에는 이름을 무궁화 캠프로 변경했습니다. 이 캠프의 목적은 한국 문화에 대한 입양아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Korean Adoption Means Pride KAMP는 아이오와주 데이턴에 위치한 한국 입양아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캠프입니다. 이 캠프는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한국 문화 수업에서는 한국 요리, 한국 무도, 한국어, 태권도, 한국 공예 등이 다루어집니다. Heritage Camps for Adopted Families는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입양아 그룹을 위한 9개의 캠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가 한국문화 캠프입니다. 한국문화 캠프는 매년 콜로라도주 프레이저의 스노우 마운틴 렌치에서 개최됩니다. 이 캠프는 입양아와 그들의 가족들이 매년 한국 입양과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당시 조사된 167명의 성인 한국 입양 아동 가운데 57%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38%는 한국 방문을 통해서 한국 문화유산 및 전통을 탐구한 경험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한국 입양 아동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도 개발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한국 문화를 느끼고 한복을 입고 김치를 만드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부 입양 아동들은 한국 이름, 입양받은 이름 또는 두 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돌아온 입양 아동 중 한 명은 입양 아동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두 개의 이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돌아온 한국 입양 아동은 한국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이름은 고아 시절에 보호소에서 처음으로 부여된 한국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선택한 한국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문 기사에서 돌아온 한국 입양 아동은 자신의 벨기에 입양 이름 대신에 원래의 한국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벨기에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 입양 아동들은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포함한 높은 수입을 얻는 반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 입양 아동들은 주로 음식점, 바, 상점 등 수입이 비교적 낮은 일에 종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 한국 정부는 한국 입양 아동들에게 이중 국적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법은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2016년 가디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추방된 10명의 한국 입양 아동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해 더 네이션에 실린 기사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한국 입양 아동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추방되는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뉴욕타임즈에 실린 한국 입양 아동이 추방되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야기에는 돌아온 한국 입양 아동들의 삶과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듭된 양부모의 학대와 파양을 겪은 크랩서 씨는 나의 이름은 신성혁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1979년 3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그러다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홀트 아동복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했던 말을 다음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입양 37년 만에 미국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원고의 삶은 혼란과 고통의 시간이자 자식들과의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신 씨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가 12살에 파양되었으며 재입양한 두 번째 양부모에게도 학대를 받고 16살 때 파양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된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 씨는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발각되어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홀트는 신 씨의 친부모가 있는데도 고아호적을 만들어 입양 보낸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도 본명 신성혁이 아닌 신송혁으로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호적을 만들면 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할 수 있는 대리 입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신 씨는 홀트가 입양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홀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2019년 홀트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에 와서 친어머니도 만나 뵈었지만 모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나는 어떠한 기회도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그에게 한국은 또 다른 감옥이었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으로 보내졌던 3살 아기 때로 돌아간 것과 같은 무력감을 다시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상 무학력으로 이렇다 할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탓에 정부가 주는 생계급여 5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추방 당시 아내 뱃속에 있던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뭐든 해야 했다고 합니다. 대신 영어와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그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미국계 회사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의 입양인들이 무국적자일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으로 입양을 간 한인 가운데 최소 43,830명은 시민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과거 입양 기관이 한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도 대부분 IR4 비자로 미국으로 아이들을 보낸 탓입니다. 정부는 사설기관의 해외 입양 절차를 일임하고 뒷짐지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 가운데 해외 입양인 국적 취득 현황에 따르면 1970년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10만 6,332명이고 이 가운데 미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인원은 6만 2,502명에 불과합니다. 약 40%가 미국에서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입양이 많았던 1950년부터 1969년까지 20년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평의회는 1960년대부터 유럽 아동협약을 제정해서 아동에게 입양국 국적을 먼저 부여한 이후에 입양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같은 내용의 의무 규정이 생긴 것은 해외 입양을 보내기 시작한 60년이 지난 201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추방된 한인 입양인도 알려진 것보다는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동관리보장원은 2002년 이후 추방된 한인 입양인들을 10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에서는 시민권이 없는 입양아 추방 사례가 최소 5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양인 권익운동을 해온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께서는 추방된 입양인을 입국하자마자
별다른 조사 없이 일반 추방인처럼 보내는, 특히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것에 대한 별도 집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발견된 모정보 씨도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신도 입양아로서 추방 입양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 입양인 연대 사무총장께서는 입양의 문제는 정부도 입양기관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큰 회색지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홀트 재단의 입양아 캠프, 제도적 측면에서의 입양아 캠프, 여러 유형의 입양 아동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입양 관련 협회 통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